예, 어제 오후 2시 49분경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 우리 정부는 북한이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면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네, 갑작스레 긴장 국면에 접어든 남북 관계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준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그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요약하자면 마지막 그 대변인의 브리핑 멘트가 그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의를 갖춰라. 이 내용이었는데 일단은 김 교수께서는 우리 청와대의 그 반응을 일단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대부분 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보면 우리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있어서 다른 이전 보수 정부보다는 굉장히 그 유화적인 정부로 많이 인식하고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건 예. 대단히 정상 국가로서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군사 도발까지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VIP인 대통령께 무역적인 언사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 지극히 정상적인 수준의 예. 대응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예. 이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을 수준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많은 논의와 수기 끝에 이제 이런 어떤 강력 대응과 경고가 나왔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그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작용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사실 지금 국가 간에는 뭐 갈등과 협상의 이중주가 항상 있는 편이죠. 뭐 예. 미국과 소련, 미국과 중국도 항상 그런 줄타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나중에 다시 협상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넘어선 안 될 선들이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건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 다시 협상장에 들어오기 위해서 북한과 한국이 넘어서는 안 될 과정들 그리고 연락사무소 같은 경우는 폐쇄도 가능했었는데 예. 굳이 폭발을 했다는 거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북한의 의도를 우리가 이해할 테니 더 이상 더 강하게 메시지를 날릴 필요는 없다는 걸 적절하게 잘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까지만 저희가 듣고 그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데 이제 폐쇄가 아니라 폭발을 시킨 거에도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네. 이제 후반부에 밝혀주실 것 같고요. 그 김수민 평론가께서는 청와대 반응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고 악화된 거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지난해 하노이 노딜 이후부터 계속 있었던 일이고 예. 지난해 6월에 이제 DMZ에서 남북미 3자 정상회동이 있긴 했는데 그 이후에도 북한에서 뭐 독서를 날린다거나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거든요. 미사일 실험도 계속 있었고. 예. 예, 여기에 대해서 글쎄 일단 문재인 정부의 전략은 이거를 이제 반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기도 했습니다. 뭐 평화 경제론을 포함해서 그리고 부각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있었는데 글쎄요 어느 정도는 이제 사실 총선 이후에 왜 이런 반응을 북한에서 보여주는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듯이 우리 정부 역시도 또 선거도 끝이 났고 여러 가지 국면들을 넘어온 상태에서 좀 이제는 강경으로 가도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덜어진 그런 상태도 한몫을 했을 것이다. 예.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작년의 태도들을 다시 한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돌아보면 이제 정부의 실망감도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국내 여론도 북한에게 우리가 더 경제력이 있고 민주국가고 어엿하게 반응을 해줄 수는 있지만 여기까지 오면은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여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다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유화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우리 정부가 이례적으로 좀 강한 어조로 북한을 향해 비판을 하면서 이제 강대강 대치가 좀 불가피한 상황이 됐는데 오늘 아침에 나온 얘기 중에 이제 북한에서 이 남한 정부가 특사를 파견하겠다고 요청했지만 우리가 거절했다라는 이야기를 공개를 했거든요. 이 공개는 좀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입니까? 이게 굉장히 좀 당혹스럽게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비공개적으로 뭐 국가 간에 언더 더 테이블에서 많은 접촉들이 있고 그거는 뭐 사실 불문율이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공개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런 긴장 국면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 사실 우리가 어떤 변수가 되지 못하고 일단 북한에서는 짜여진 계획대로 진행을 하겠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예. 또 하나 메시지는 뭐 더 얘기하겠지만 예. 북한 내부에는 주민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북한을 저희가 이제 독재 국가로 볼 수 있지만 저희는 많이 이해를 하지요. 예. 사극 같은 걸 보면 조선 왕이라 할지라도 민심들을
긴장시키고 어떤 예. 면에서는 이해를 시켜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리더십이 발휘가 되는데요. 김여정의 메시지를 우리가 대남 단순히 군기관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예. 본인들이 2년 동안 하노이 회담이라고 소위 남배 정치의 유합화 정책을 했을 때에 대한 보상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올 초라든가 작년 초에도 새로운 길에 대한 언급들이 있었는데 사실 미국과 한국에서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못한 게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강력한 본인들의 어떤 대응을 북한 주민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 당분간은 김여정 부부장의 의도대로 이런 것들은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요. 예.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수위를 좀 너무 넘어서지 않는 걸 관리하고 있는 SC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지요. 예, 네. 대외적으로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포함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발신하고 있다라고 어쨌든 어떤 웹쇼를 좀 보여지는데 그래도 이거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 뭐라는 반응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 말 표현이라는 게 뭐 혐오스럽다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이제 청와대에서는 이게 선을 넘은 네.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이제 강대강 대치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정도를 좀 넘어간 표현들에 네.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게 이제 물밑 대화 내용도 끄집어내는 것은 물밑 대화 앞으로 없다 이런 신호를 보낸 것인데 굉장히 이제 계속해서 강도 높은 표현을 쓰고 있는 건데 이 이유는 이제 사실은 남북 대결을 굉장히 오랫동안 세월에 걸쳐서 하면서 남측의 주민들이나 뭐 정부 입장에서도 도발적인 언행을 북한이 할 때마다 그러려니 하거나 혹은 뭐 좀 주면은 달랠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통일부 장관이 철도 연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예. 특사 얘기도 나오고 대북 전단 규제 우리가 하겠다라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왔는데 북한의 의도는 그쪽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봤자 소용이 없다. 우리는 결심이 정해졌다. 불가역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더 분명히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언행에서도 강도를 높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사실상 어제만 해도 이제 전문가들에게 이렇게 여쭤보면 우리가 대북 특사를 파견하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제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상 오늘 이렇게 대북 특사 카드가 없어지면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카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게 됩니다. 네. 어떻게 좀 보시는지? 근데 어떻게 보면 작년부터 정세들을 다시 돌아보면 이것은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례로 우리 정부에서 개성공단 금강산 얘기하면서 평화가 경제다 얘기를 했을 때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그 유명한 삶은 소대가리라는 그 독설이 또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현재까지 하노이 노딜 때 드러났지만 예. 비핵화의 길에 나섰지만 뭐 풀리는 것은 없고 이런 불만들이 특히 미국에 대해서도 크게 있을 테고요. 그리고 미국은 또 하필 올해 들어서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 적극적으로 뭔가 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남한 정부의 잘못 뭐 이런 걸 떠나서 북한으로서는 어느 정도 이게 예견된 길이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었고 이 부분이 이제 정부에서 대처 방안은 저는 이제 상황을 섣불리 반전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예. 이 위기 자체를 직시하고 관리하는 것에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위기 관리라는 측면 제시해 주셨고 이제 우리의 대응과 관련해서 얘기가 좀 일찍 나오긴 했는데 뭐 그 전에 또 궁금한 것은 사실상 이 지금 김여정이 담화를 통해서 예고했던 것들의 이 첫 단추라고 해야 될까요? 첫 행동이 사실상 이루어진 것이 어제 있었던 이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였기 때문에 과연 그 다음 스텝을 어떤 것을 보여줄 것인가? 혹은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청와대가 더 이상 선을 넘어오지 말라라는 입장 발표를 한 것인가? 뭐 이 두 가지가 일단 궁금하긴 한데요. 교수께서는 좀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 굉장히 많은 뭐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죠. 예, 예. 뭐 SLBM 있는 심포 쪽으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타던 비행기들이 이동하고 있다. 뭐 이런 설들도 나오고 있고요. 예. 여러 가지 ICBM 관련한 개량형도 발사될 수도 있겠다. 혹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에 예. 2000년 초반 이후에 북한 내부 군부에서는 반대했던 거죠, 사실은. 예. 김정일이 추진을 해가지고 군부가 양보를 해서 군부가 철수를 했던 건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아마 고려가 되면서 사실은 인명 피해를 부르지 않으면서 예. 북한 내부에는 굉장히 강경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개성공단의 일단 2군단 관련한 6사단이라든가 64사단 그리고 62 포병여단들을 다시 복귀시킨다든가 금강산에 있는 장전항 같은 경우에 예. 잠수함 기지로서 다시 복구를 한다든가요. 예. 지금 뭐 서해 쪽에는 좀 잠잠한데 아마 민항선 관련한 남북 어선끼리 충돌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판문점에서 다시 재무장을 실시하거나
투입되거나 예. 11개 지피 중에 지금 1개 정도씩은 시범으로 놔뒀잖아요. 네. 북한 쪽에서는 철원 쪽에, 한국 쪽에서는 고성 쪽에 놔뒀는데 거기에 병력이 다시 투입되거나 10개 지피를 다시 재건한다는 등의 여러 가지 조치들이 지금 카드로는 살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 쪽에서는 내부의 메시지들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봤을 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제재 때 푸틴이 어떻게 행동했었느냐. 지금 김여정 부부장이 예. 이런 여러 가지 경제 고난들을 극복하는 메시지, 강경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인명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강경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 선택을 할 것 같고요. 예. 우리 입장에서는 최소한 인명 피해는 없도록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일희일비하지 말고 시간을 좀 두고 군사 합의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강경한 준비 태세들을 예. 유지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여러 카드를 언급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유력한 가장 첫 번째 카드가 된다면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소견으로 어떤 걸 좀 가장 높게 바라보고 계세요? 지금 타이밍으로 보면은 사실 김수민 선생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예, 예. 총선 이후 그리고 예. 미국 대선 이전이거든요. 예. 왜 지금이냐, why now 이런 문제를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는 총선의 여당의 압승을 방해하진 않았거든요, 사실. 예.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 지금 데모크라틱 내셔널 컨벤션이라고 하는 바이든 확정되는 민주당의 후보 확정이 이제 곧 실시가 됩니다. 예. 그럼 이러한 것들이 당장은 트럼프 재선에 굉장히 안 좋을 것처럼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예. 2017년, 16년도 기억나시죠? CNN에 미군들이 울면서 인터뷰하면서 미군 가족들이 있어도 나는 한국을 지키겠다 이런 상황을 돌아가고 싶어하는 미국 국민들이라든가 한국 예.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예. 미국은 그 11월 전에 혹은 이제 바이든이나 트럼프가 취임하는 2월 전에 예. SLBM이라든가 ICBM 개량형 발사 등을 통해서 협상을 극대화하고 예. 16년, 17년도 긴장 상황으로 돌아가고 싶느냐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내뿜음으로써 협상에 유리한 카드를 얻기 위해서 예. 그런 도발들을 저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인명 피해라는 것이 뭐 최소화 내지는 아예 없는 정도의 미사일 도발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보시는 거네요. 그렇다면. 예, 저는 뭐 최악의 경우 핵실험까지도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협상을 위해서라면 예. 오히려 중기적으로는 플러스 되는 카드가 될 수 있다. 그렇게라도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카드가 있고 어떤 북한의 이제 조치들이 있을 것인지 좀 전망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좀 준비한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사진을 오늘 이제 북한이 공개를 했는데 칼라 사진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예, 예. 아, 이건가요? 네, 네. 아유. 연기가 자욱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예. 이게 그 북한 전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에 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결국 이 자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명시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김여정이라는 새로운 어떻게 보면 북한의 신세대 지도자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 판문점 선언이라든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깜짝 회동도 굉장히 신속하게 결정이 이루어졌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볼 때 내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효과적으로 김여정 부부장 뭐 후계설도 나오고 있지만 여러 가지 메시지 관리가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우리에게 단점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장점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 17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국제사회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 대선 전에 예. 특별한 협상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최대한의 압박 수위를 올리면서 국제사회 긴장을 높여서 본인들이 유리한 협상의 국면을 마련하는 취지로서 대남 내부 주민들의 결속도 강화하고 예. 협상에 유리한 여건들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빠른 속도전이 예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지금 뉴스 속보가 저희 들어와서 이것 좀 전달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통일부 장관 김연철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유는 남북 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김연철 장관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청와대에 자신의 입장을 전달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통일부 장관의 사의 표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렇게 반갑게 들리지는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좀 부담이 좀 컸던 모양이죠.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뭐 어제만 해도 철도 예, 연결 그러게요. 얘기가 네. 나왔다거나,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서도 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여론의 질책이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리고 글쎄요, 뭐 예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도 통일부보다는 좀 국정원이라든지 정보 라인들이 더 부각이 되기도 해서 예. 통일부의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현 정부 지지층 내에서도 좀 제법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결과적으로 또 나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뭐 사의를 표명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 같고, 뭐 다른 전략 전술적 고려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예. 근데 문제는 이제 대통령이라든지 정부 입장에서 현재 일이 굉장히 엄중하고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책임자를 교체해서 또 새로운 사람을 물색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심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 오늘 하루 더 지켜보면서 대통령이 뭐 직접 이걸 뭐 반려한다던가 예. 이런 제스처를 취할지 그 여부를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수리가 된 상황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김현철 통일부 장관의 개인 거취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이게 개인일 수 없는 상황인 것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남북 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통일부 장관이 사의를 표한 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떤 결정을 할지 저희 좀 지켜봐야 되고 김 교수께서도 이제 이 소식 같이 접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김현철 장관 개인의 책임이라고 보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사실 여러 가지 여건상. 근데 다만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외교부는 한미동맹을 관리하는 어떤 저희가 다른 플레이어로 볼 수 있다면 예. 통일부는 좀 더 과감한 조치들을 진작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한국 내 어떤 이런 대북 정책을 지지했던 분들의 어떤 소망이 있었거든요. 특히 예. 대북 전단 관련한 부분들은 이미 판결이 났던 부분들을 시행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만 김현철 장관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느끼셨을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요. 예. 앞으로라도 새로운 통일부 장관이 만약 선임이 된다면 좀 더 과감한 조치들 그리고 좀 더 미국과 남북관계, 북미관계 증진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더 대범한 조치들을 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남남 갈등의 소지로 이게 활용되면 절대 안 되고요. 예. 새로운 통일부 장관이 누가 오는 게 맞느냐 틀리냐를 갖고 또 여야가 대립의 국면으로 가면 안 되고 초당적인 어떤 협력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실제 사표가 수리되는지 사의 표명을 청와대에서 받아들이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가능한 옵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다시 이야기 돌아와서 그 김여정 제1부장이 이제 예고했던 도발들이 계속해서 실행이 되고 있어서 좀 걱정인데 이제 담화에서 언급한 것들 중에 개성공단 철거 그리고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가 이제 다음 수순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오늘 북한군이 아니나 다를까 남북 접경 지역에서 군사훈련 재개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9.19 군사합의 파기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네, 뭐 파기라고 선언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무의미해졌다, 질 것이다라고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겠고, 북한에서는 군사적인 측면부터 경제적인 측면까지 다양한 카드들을 준비를 해뒀을 가능성이 높고, 그것을 펼치는 방식도 살라미로 이렇게 잘게 쪼개서 나가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의 카드들, 경로들을 다 대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저는 어쩌면 이제 아예 건물을 폭파시켜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곧바로 이어서 철거하겠다, 이렇게는 안 갈 수도 있겠다. 그 사이에는 일단은 조금 텀을 두고 여유를 두고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읽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당장에 뭐 이제 9.19 합의 관련해서는 뭐 서해 쪽에서 군사 훈련을 재개를 한다거나 예. 아니면 이제 금강산이나 이쪽으로 뭐 군인들을 더 전개시킨다거나 이런 방법들이 당장에 나오고 있는 것인데 여러 가지 카드를 아마 좀 만지작 하면서 예. 숨을 고르면서 이제 다음 카드들을 고르고 있을 거고, 또 북한 나름대로의 리스크를 어느 정도까지는 감내하고 어느 정도까지 회피할 거냐, 이런 계산들을 또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양상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 같고, 예전에 이제 작년 10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표명했었던 금강산 시설 철거라든지 예. 이런 비군사적인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방안 또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종합적이고 좀 포괄적으로 뭐 이게 사안이 그 단순한 것이 아니고 여러 그 사안들이 좀 연결돼 있고 그렇다 보니까 좀 종합적인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표면적인 그 이유는 뭐 첫 번째로는 대북 전단을 뭐 빌미 삼아 어떤 이런 도발을 감행했다고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만 굉장히 복잡한 배경들이 또 함께 있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대북 전단 문제가 이렇게 가벼운 문제가 국내 또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대북 전단 문제도 이 접경 지역과 관련해서 어떠한
불안감과 그런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왔는데 이 대북 전단 문제는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까요? 교수께서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대북 전단은 사실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은 그 대북 전단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왜 이해를 못 하겠느냐만 예. 그거를 통해서 그 삐라를 보고 북한 주민들이 갑자기 폭동을 일으켜서 김씨 왕조가 무너진다. 이런 시나리오를 가능하다고 보시는 분들은 적을 거예요. 예. 네. 제가 보기엔 그 대북 전단을 하는 마음은 이해는 하지만 네. 큰 그림을 봐서 지금 저희가 모두 느끼고 있잖아요. 접경 지역의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지금 예. 군에 있는 병사들을 데리고 계시는 모든 부모님들이 불안해하고 네. 계십니다. 평화가 얼마나 중요하고 저는 어디서 회의 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freedom is not free라고 얘기를 많이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전쟁에서 피를 흘리고 싸웠다. 근데 피스도 not free입니다. 평화도 공짜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양보 그리고 리스크를 코스트를 저희가 갖고 있어야만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북전단은 지금 강력하게 경찰력을 동원해서 예. 제지하는 게 전 국민의 어떤 여론조사 상에서도 맞는 조치라고 보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굉장히 신속하게 잘 조치를 하고 계시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그 대북전단 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저희가 다 받아들이는 차원에서도 그런 그 부분들이 어떤 더 이상 갈등이 아니라 더 대범한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예. 이런 것들은 좀 제한하셔야 된다 이런 네. 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뒤따르는 질문이 이제 대남 전단인데요, 교수님. 그러니까 그쪽에서 대남 전단 날리겠다고 지금 또 준비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군 총참모부 그 발표 내용 중에 네 번째로 들어가 있던 게 또 대남 전단이고 김여정도 대남 전단 얘기를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제 대북 전단을 막는데 저쪽에서 날리면 우리는 막고 이제 이 그림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이제 이것을 어떻게 좀 소위 단도리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딜레마도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거면 정치권에 제기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건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저희가 사실 지금 굉장히 김여정 담화라든가 북한의 메시지를 보면 굉장히 스페시픽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전처럼 좀 두리뭉실한 게 아니라 예. 삐라를 얘기했으면 삐라만 얘기하지 왜 문 대통령께서는 다양한 얘기를 하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비난도 북한에서 나올 정도로 예. 대북전단 얘기를 했으면 대북전단에 관한 얘기를 하라 이런 식으로 북한이 요구를 하고 자기들은 대북전단을 했기 때문에 대북전단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합의란 게 한두 가지를 어겼다고 바로 파기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어떤 합의를 지켜나가는 일련의 과정들이 여러 가지 역사 속에서 보면은 굉장히 어렵고 지난한 과정이거든요. 예. 저희가 지금 뭐 파기가 해체됐으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뭐 똑같이 훈련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식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지금 저희가 굉장히 긴 호흡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하는 메시지를 일희일비하지 않고 네. 예. 너무 도를 넘어서는 단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종의 메시지를 줄 필요 있지만 예. 북한이 왜 저러는가? 사실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하노이 때 김정은 위원장이 초라한 뒷모습 우리 모두가 국제사회가 지켜봤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은 강경파들이라든가 김정일 시대 때 사람들을 전부 교체하는 작업들을 이뤄냈잖아요. 네. 본인들이 내부에서 굉장히 많은 지금 리스크를 감수하고 남매 정치가 유화책을 펼쳤었는데 1년 동안 돈보따리 들고 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고르바초프가 왜 실패했느냐 우리가 가만 보면은 그 당시 서방에서는 고르바초프는 좋아했지만 서방에서 투자를 하진 않았었거든요. 그 신뢰 부족 때문이었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나 김여정 부부장이 하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모두 반박할 게 아니라 조금 더 호흡을 갖고 두 달, 세 달 후에는 좀 더 나은 상황에서 어떤 비핵화 협상 국면이 재개될 수 있도록 희망을 놓지 않고 그 대신 강력한 준비 태세는 해야겠죠. 그건 뭐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네, 그 네. 부분들은 우리가 지켜나가면서 그 메시지들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합니다. 네, 예. 좀 장기적으로 보고 섣부른 판단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싶은데 예. 궁금한 건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언제쯤 전면에 나설까요? 네, 지금 가만히 보면 북한의 방식의 특성들이 눈에 띄는데 미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거칠게 공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대신 남한을 좀 먼저 때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올 정도고 두 번째는 때릴 때 남한 정부를 공격할 때 김정은 위원장이 나서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김정은 위원장이 빨리 모습을 드러낼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조금 힌트가 될 수도 있을 만한 게 작년에 금강산 시설 철거 발언은 김정은 위원장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나 군사적인 발언은 김여정, 예. 경제적인 쪽이나 이쪽은 김정은 이렇게 역할 분담이 되는 건 아닌가. 만약에 예. 경제적인 카드가 있다면 그때 부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결국에 첫 번째 분기점은 아무래도 미국 대선 전후가 될 것 같은데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본격적으로 어떤 입장을 표명할 거냐 예. 이것이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여정의 역할론 또 김정은은 언제쯤 등장하는가 또 이 모든 메시지들은 결국 미국을 향한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더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좀 허락되질 않습니다. 다음에 또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죠.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김영준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김수민 식사평론가 긴 시간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